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기계약 판례 및 판단 기준 애매한 사례별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계약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배우자가 고객일 때, 그러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배우자일 때 그때와, 그리고 그 법인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일 때 그 대상 법인에 대한 중개를 공인중개사가 하면은 그것이 자기거래인가? 자, 그 내용이 주요 쟁점이죠. 자, 차근차근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에 그 전세 의뢰 아파트 자기가 계약한 중개사 벌금 확정, 자, 요런 뉴스가 있는데, 자, 상황을 제가 자세히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사의 계약은 비정상적인 양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타는 공인중개사가 한 명일 때죠. 한 명. 원래는 그 임대인 측 그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임차인 측 공인중개사, 자, 그 양측에서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및 임차인 측 공인중개사가 그냥 중개사 한 명이서 양쪽을 다 대변할 때, 자, 그때가 양타라고 중개사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양타다, 양타. 자, 요런 그림과 같은 경우가 양타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중개사 A와 임차인 B가 배우자 사이라는 겁니다. 중개사 A와 임차인 B가 배우자였다. 자, 배우자라고 해서 경제 공동체인 것은 아니죠. 항상 경제 공동체인 것은 아닌데, 중개사 A가 그 중개한 그 물건에 살고 있으면 바로 경제 공동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자,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정상적인 양타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임대인은 중개사 A와 관련 없는 사람인데, 그 임대인은 지금 본인이 돈이 급해서 급하게 전세로 3억 9천에 놓아달라, 자,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개사 A한테. 자, 그러니까 중개사 A는 딱 보니까 시세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중개사 A는, 자, 파란색 선, 원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임차인 B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물건 나왔다. 자, 그래서 임차인 B가 와서 급하게 물건을 내어놓은 임대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자, 그래서 지금 요것은 자기 계약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기사를 보면은 일단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B씨, 임차인 B씨 명의의 전세 계약으로 임차한 아파트에 실제로 중개사 A가 거주했다. 자, 요게 크죠. 그래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A씨는 의뢰인이 이전 임차인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 줘야 해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벌금 500만 원을 맞는데 2심에서는 A씨가 특별히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qui하는 반면 중개 의뢰인의 이익을 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250만 원으로 좀 감액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임대인이 처음부터 3억 9천에 내어놓았다는 거죠. 만약에 임대인이 4억 2천에 내어놓았는데 중개사가 지금 배우자하고 계약을 시키면서 그 금액으로는 어렵다, 3억 9천에 계약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만약에 3억 9천에 계약을 했다면 아마 벌금 500만 원 떨어졌겠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임대인 또 급하긴 급했다.
임대인도 급하긴 급했는데 중개사가 그것을 알고 경제 공동체인 배우자에게 물건을 소개해서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자기 계약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 기사의 계약을 변형해 보겠습니다. 자, 비정상적인 일타. 일반적으로 요즘은 일타가 많죠. 일타는 중개사가 2명일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타는 그냥 제가 만든 말인데 양타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임대인이 있고 임대인 측 중개사가 그 A죠. 기사에 나오는 중개사 A, 임대인 측 중개사. 자, 그리고 임차인 B. 임차인 B는 중개사 A의 배우자죠. 배우자이고 경제 공동체이죠. 중개사 A가 임차인 B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자, 그 임차인 B가 저렴한 물건을 부탁을 하죠. 중개사 Z에게. 중개사 Z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 측 중개사 A는 임대인을 위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 임차인 측 중개사 Z는 임차인 B를 위해서 중개를 해야 되고 그런데 중개사 A가 특수한 어떤 경제 공동체에 해당하니까 중개사 A도 임차인 B를 위해서 일하고 중개사 Z도 임차인 B를 위해서 일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니까 자, 요렇게 중개사가 2명이더라도 이러한 그림의 경우에는 그 비정상적인 어떤 자기 계약으로 봐야 된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개사 A하고 중개사 Z의 위치가 바뀌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첫 번째로 정리를 좀 합니다. 첫 번째로 임대인 또는 매도인 의뢰한 물건 자기계약. 자, 첫 번째 중개사가 임대인 측 중개사이어야 한다. 자, 이러한 조건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중개사 또는 중개사의 경제 공동체가 임차인이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기준은 임대인이 누려야 할 권리인 임대인 측 중개사가 임대인을 위한 계약을 하려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자기계약 조건이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계약을 한번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좀 전에 그림에서 중개사 A하고 중개사 Z의 위치가 바뀌죠. 중개사 A가 임차인 측 중개사라면 이때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자, 보시면 임차인 B, 중개사 A, 임차인 측 중개사 A. 자, 당연히 중개사 A는 임차인 B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지금 A하고 B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중개사 A는 임차인 B를 위해서 일을 하겠죠. 자, 그리고 중개사 Z는 임대인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자, 이러면 사기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자, 그 누구도 손해를 볼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림에서는. 그래서 이런 그림은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보시면은 그 동행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데서 질의회신을 받은 결과가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거래란 기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외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따라서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소유권 등 권리를 가지고 있는 중개 대상물을 중개 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하거나 중개 의뢰인이 의뢰한 중개 대상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 거래의 여부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가족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게 자기 계약이 되려면 가족에게 중개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밑에 보시면 경제 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기 계약으로 간주를 한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구조차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겠으나,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요 내용에 저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자, 보시면은 중간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의뢰한 물건을, 그러니까 임대인이 의뢰한 물건, 그러니까 임대인 측 중개사에게 의뢰를 했는데 임대인 측 중개사가 임대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임차인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때가 자기 계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질의회신에 나온 비정상적인 계약, 양타죠. 이것도 양타인데 또 다른 것을 보면은 그 중개사 A와 임대인 B는 배우자이고, 그리고 해당 임대 물건의 실소유자는 A라는 것이 증명이 됐을 경우에, 자, 증명이 됐을 경우에 임대인 B의 의뢰 물건인 어떤 물건을 지금 최대한 비싸게 해달라. 자, 그래서 중개사 A에게 의뢰를 하고, 자, 임대인 측 중개사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양타기 때문에 임차인 측 중개사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임차인은 물건을 비싸게 살 여지도 있는 거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게 완전히 자기 계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 보면은 그 실소유자가 A인 경우인데 그것을 증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차피 명의는 B 명의로 되어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것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사 A는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이지만 돈 관리는 따로 한다. 자, 그래서 나는 내 소득이 중요하다. 나는 중개만 하면 땡이다. 아무리 배우자지만 나는 중개 보수만 받으면 끝이니까 내가 임대인을 위해서 유리한 계약을 하지는 않았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걸 입증할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자, 정상적인 계약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계약. 보면은 그 임대인 B, 마찬가지로 임대인 B는 그 배우자죠. 자, 그리고 해당 임대 물건 실소유자는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임대인 B가 지금 보시면은 그 중개사 A에게 의뢰를 하고, 자, 같은 편이죠. 한 편이죠. 자, 그리고 임차인이 중개사 Z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면은, 자, 요것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계약입니다. 임대인 측 중개사가 임대인을 위해서 일했고, 임차인 측 중개사가 임차인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자, 이 경우에도 사기의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사기의 요소가 없죠. 사실상 손해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기 계약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애매한 계약 보겠습니다. 애매한 계약. 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개사 A와 임대인 B는 배우자. 자, 그리고 해당 임대 물건 실소유자는 B이다. 자, 명의도 B이고 진짜 주인도 B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자, 절대 자기 계약 판결 받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걸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자, 임대인, 매도인과 중개사가 같은 편일 때인데 부부라도 경제 공동체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임차의 경우 임차 물건에 중개사가 거주하면 바로 입증이 되는데, 임대의 경우에는 사실상 경제 공동체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임대소득세, 종부세, 자, 그거 모두 인별과세입니다. 자, 부부 합산과세가 아니라 인별과세로 임대소득세, 종부세를 매기는데, 자, 이것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서 이러한 인별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경제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라도 증여세를 매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요즘 어떤 세상인데, 자,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된다고, 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부터 계속 따로 관리했다. 자, 아무리 부부지만 내 돈 따로, 배우자 돈 따로였다 이야기하면은, 자, 여기에 반박할 근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기사의 계약, 비정상적인 양타. 자, 요게 확실한 비정상적인 양타인데,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 B와 중개사 A가 배우자 사이이고, 중개사가 임차인 B가 임차한 물건에 거주를 하니까 경제공동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경우, 자, 이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경우라면 거의 자기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중개사 A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인 경우, 자, 요것은 경제공동체인지 아닌지 그게 핵심인데, 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과 다 똑같고, 경제공동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B사 전체 지분을 A가 들고 있다. 자, 경제공동체 맞습니다. 회사 B가 A 거니까, 자, 경제공동체가 맞죠. 그런데 B사 과반의 지분을 A가 들고 있다. 이때부터 애매해집니다. 이때는 거의 경제공동체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B사 과반이 안 되는 지분을 A가 들고 있다. 자, 그러면 거의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4번, B사 지분을 A가 전혀 들고 있지 않다. 자, 이것은 무조건 경제공동체가 아닙니다. 단 1도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과 4번 사이에 있는 경우는, 자, 상황마다 그때그때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경제공동체라도 지금 보시면은 그 중개사, 양쪽 중개사가 있고, 각 중개사가 자기 측 그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면, 자, 임대인 측 중개사는 임대인을 위해서 일하고, 임차인 측 중개사는 임차인을 위해서 일하고, 자, 이런 경우라면 아무리 경제공동체라도 자기 계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고, 또 판례가 나와봐야지 또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 제가 봤을 때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놈을 두드려 잡으려고 있는 것인데, 자, 처벌을 위한 처벌, 자,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죠. 농지법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법 다른 이야기인데, 자, 농지법 이야기를 보면은, 자, 사실은, 농지로 불법적으로, 자기 정보를,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 공무원들이 사실 문제인 건데, 자, 그런 사람들을 진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 그렇게 하지는 않고, 농민들, 그리고 서민들한테 농지법을 적용하면서, 서민들 괴롭히는 어떤 그런 것, 자, 그게 처벌을 위한 처벌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계약도 아니고,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도 없는데, 자, 그러면 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시장은 활성화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거래 상대방도 좋아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 처벌을 위한 처벌을 이렇게 어거지로 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자, 나쁜 놈들만 때려잡는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일괄된 이야기를 저는 쭉 드렸습니다. 자, 요게 정상적인 경우라면 판례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만, 자, 경자유전, 이행강제금, 자, 이런 나라에서, 자, 어떻게 꼭 바른 판결만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제 의견이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좀 부끄럽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가 부당 이익을 취해야 자기 계약이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손해보는 놈이 생겨야, 손해보는 사람이 생겨야 자기 계약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2번. 그래서 자기 계약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거래 상대방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자, 두 번째가 거래 쌍방 중 하나가 경제 공동체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사실상 자기 계약으로 판결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개를 의뢰하시는 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양타 계약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양타 계약 피하면 자기 계약으로 손해볼 일은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 계약으로 판결이 나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자기 계약으로 판결이 나도 거래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 중개 의뢰를 할 때는 자, 양타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